자, 이민성 선생의 시 재고즉사를 배우겠습니다. 이민성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인입니다. 호가 경정이죠. 공경할 경자를 써서 경정입니다. 즉사는 즉흥적으로 시를 짓다 이런 뜻이야. 큰 작심하고 지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재고가 재가 서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재에 살며 즉흥적으로 시를 짓다. 그냥 서재에서 이러면 제목이 풀리지요. 자, 쟁명쟁리 의하사오 투로살림 개미소라 작조 황계 인단절하야 죽창사일 와간사라. 쟁명쟁리 의하사오 투로살림 개미소라 작조 황계 인단절하야 죽창사일 와간사라. 쟁은 다툰다는 뜻이죠. 쟁명 그러면 명예를 다투다, 쟁리 이익을 다투다. 명예를 다퉈서 목적을 달성하면 권세가 생깁니다. 명예가 생겨서 권세가 생기고, 이익을 다투어서 뜻을 이루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명리를 다투다 이 얘기는 권세와 부를 다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과정이 실제는 지위와 명예와 부를 쫓아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젊어서 그 명리를 다투느라고 한 젊음을 바쳤는데 사실은 나이 먹어서 보면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젊어서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총력을 다해서 명리를 다투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뤘다 하더라도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이런 걸 해도 끝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거고, 또 회사에서 상무, 전무, 사장까지 진급을 해도 퇴직을 하고 나면 또 그것이 그렇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것이야. 또 부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은 그 부가 인간에게 필요한 부라는 것은 그렇게 막대한 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나친 큰 부가 우리 삶에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자식들이 쌈판이 벌어지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재벌들의 형제의 난 같은 걸 보면 치열한 겁니다. 결국 지나친 부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권세라는 것도 현직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고, 부라는 것도 적당했을 때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걸 다 늙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모르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명예를 얻으면 권세가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력이 생기고, 또 부를 이루면, 이익을 달성하면 부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황희정성 아시나요? 황희정성이 임금 3명을 거치면서 영의정을 했던 분입니다. 명재상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집을 가면 비가 오면 안방에 물바지를 갖다 놓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영의정을 3번이나 한 명재상이 집이 그렇게 가난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의 고관 대작들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권세를 누렸지만 권세를 이용해서 부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관리를 뭐라고 그래? 청백리 그러잖아. 응? 청백리. 청백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황희정성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택한 그 가난을 뭐라고 하느냐면 맑은 가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빈 이렇게 말합니다. 청빈이야. 조물주가 사물을 낼 때 잘 보세요. 뿔이 아주 강한 동물은 이빨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뿔이 강한 동물은 풀밖에 못 먹어.
근데 이빨이 강한 그 동물은 뿔이 없어, 뿔이. 있어도 조그매. 예. 그러니까 그 이빨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호랑이나 사자처럼 들판을 그 맹수들 말이야. 그 강한 다리를 가진 그 동물은 날개가 없습니다. 참새도 한 마리 못 잡아. 아무리 큰 사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하늘을 창공을 홀을 날아다니는 그 큰 멋진 날개를 준 동물한테는 발이 어때요, 발이? 겨우 나무까지 앉을 정도의 여린, 새 다리라는 얘기도 있잖아. 그렇게 여린 다리를 준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조물주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또는 한 곳에 몰아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과 부는 나뉘어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청빈하게 사는 것이 맞고, 부자인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가 있는 사람은 그 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사버리기도 합니다. 작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요즘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권과 부가 동시에 하나인데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권부를 모두 가진 사람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습니까? 거의 다 감옥에 갑니다. 거의 다. 그 이유가 왜 사자한테 뿔을 안 줬느냐 하는 걸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잘 모르고 명리를 동시에 얻으려고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죠. 이 경정 선생도 나이 들어서 그걸 안 겁니다. 젊어서 명리를 다투느라고 젊음을 바쳤는데 그 뜻이 명리를 다투던 그 뜻이 여하오 지금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나?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 젊어서 그렇게 빨빨거리고 그렇게 전력투구가 돼 지금도 생각이 같아?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생각이 어때?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이죠. 왜 자문합니까? 후회스럽다는 뜻입니다. 너 지금도 생각이 같으냐? 너 그때 그랬는데 지금 느낌이 어때? 이런 정도죠.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는 던질 뜻하죠? 공 던지면 투수, 몸을 던지면 투신 그러잖아. 투로 늙음을 던진 겁니다. 어디다 던졌느냐면 살림에 늙음을 던졌다. 늙어서 살림을 찾아오니 그 얘기죠. 살림은 숲속이지 뭐 산속이지. 다 늙어서 산속을 찾아 들어오니 왔는데도 개는 계산하다 이런 얘기죠. 헤아리고 셈하고 따지고 잔꾀 부리고 하는 게 개야. 그것이 소는 성골섰다. 이 꽉 짜여있지를 않고 드문드문하고 성글고 엉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소자에 상대되는 말이 밀자입니다. 빽빽할 밀자. 밀그러죠. 그래서 빽빽하냐 성그냐 이 정도를 소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빽빽한 거는 튼튼하고 꽉 짜여있고 안전하고 이런 걸 말하고 소는 엉성하고 좀 모자른 듯하고 한 것을 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산이 소해지지를 않는 거지. 젊어서야 이제 명리를 다투느라고 밀한 것까지 좋은데 지금은 그게 헛된 줄 알고 살림을 찾아 들어왔으면 소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계산하는 것이 이게 성그러지질 않고 옛날 하던 버릇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나 잘 안 되지. 늙어 살림을 찾아 들었는데도 잔꾀는 그건 아직도 성그러지질 않네. 이런 얘기입니다. 작조, 조자 앞에 입구자가 붙어서 참새가 입으로 하는 일은 노래를 하고 지적이는 일이지 참새가 지적인다는 얘기고 황계는 거칠황 섬돌 계자입니다. 계단, 섬돌,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계단 정도 있는 걸 섬돌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거칠다는 얘기야. 거칠다는 얘기는 잘 다듬지 않고 뭐 풀도 뽑아주고 바위도 멋진 예쁜 바위도 갖다 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얘기야. 그것이 거친 뜰학입니다. 참새의 지적이는 거친 뜰학인 사람이 끊어졌어. 그렇지? 사람이 단절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참새의 지저귀는 거친 뜨락은 뭐야? 이 사람 집이 현재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산속에 있고 별로 갖추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축창은 뭐야? 대나무가 있는 창. 그렇죠? 창 밖으로 보면 대나무가 보이나 봐. 매화가 보이는 창을 매창. 그러죠? 자, 대나무가 있는 창가에서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기울 사자잖아. 경사가지다 할 때 쓰는 거지? 경사지다. 기울다는 얘기야. 근데 요 일은 해니까, 사일은 해가 기울었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저녁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햇빛이 정오에는 이렇게 직사로 곧장 내리는데 해가 뉘어뉘어지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햇빛이 비칩니다. 사일은 해가 저물다 이런 뜻이죠. 창가에서 여기서는 해가 저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가 저물도록 이런 대낮부터 해가 저물도록 대나무들이 온 창가에서 누워서 간서 볼간자죠. 책을 본다네. 책을 누워서 보면 어떤 자세야? 최고로 편한 자세지 뭐. 누워서 책을 보니까 금방 잠이 오던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싹 그냥 덮고 자는 거지 뭐. 사실 책을 읽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독서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간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본다는 뜻의 한자가 볼견도죠. 볼시, 또 볼관도 있죠. 볼관, 요 볼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견자는 보여서 보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예? 뭐 멋있는 사람이 보이네? 보는 거야 그냥. 이 시는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시찰하다 이럴 때 쓰는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거. 관은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도 보는 게 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이 관이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뭐라고 그래? 관심법 그러잖아.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관심법 이렇게 말하죠. 관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들은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걸 보는 거고, 요 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그 어떤 구조라든지 포함하고 있는 뜻 같은 것도 내밀해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요 볼관자고. 이 볼견자는 그럼 뭐야 이거는? 볼견자 생긴 걸 한번 보세요. 이쪽에 있는 요것이 손수자입니다. 요거 말이고, 요게 손수자고, 요것이 눈목자야. 이렇게 하고 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이렇게 하고 보지? 눈 위에 손을 얹은 거지. 응? 어떤 때?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거 볼 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대강 본다는 뜻이야. 간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달리는 말에서 산을 바라보다 이게. 말을 막 타고 가면서 산을 보는 거야. 뭐가 뻘겋게 휙 지나갔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꽃 같아. 진달래꽃인지 무슨 꽃인지 알 길이 없어. 퍼른 게 훅 지나갔어. 나무는 나무 같은데 참나무인지 선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대강 보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산을 보다 할 때 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서라는 얘기는 뭐야? 어떤 소설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얘는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쭉 펼쳐놓고 보는 게 이 간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은담이나 명심보감이나 이런 책은 달락달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펴놓고 봐도 괜찮은 거지. 그런 거죠? 심심할 때 보는 책은 썬데이 서울이 제일 재밌던데. 썬데이 서울. 지금도 그 책 나오나? 그거 볼만해. 어려서 그거 보면서 재밌었어. 그런 책, 잡지 같은 거 말입니다. 아무데나 펼쳐놓고 봐도 볼만한 거. 그렇게 먹고 이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을 보는 걸 간서라고 말하는 거야. 누워서 할 일 없어 책을 본다네. 이런 얘기죠. 다시 볼게요. 해가 저물도록 대나무들이 운 창가에서 누워 책을 본다네. 그러다가 졸리면 잠을 자지. 이런 얘기죠. 예. 자,
명리를 쫓아서 젊은 날 그렇게 전력 투구 했는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산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그 꾀는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참새지저귀는 거친 뜰락에서 찾아오는 이 없어가지고 해저물 도록 누워서 책을 본다네 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예, 은일하는, 은일 자적하는 작가의 어떤 편안한 심리, 비로소 이제 그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런 시입니다. 정리하죠. 명리를 다투었던 그 뜻, 지금 어떠하신가 묻습니다. 살림에 늙어 살림을 찾아 들었는데도 꾀는, 계산은 아직 성그러지질 않네. 참새지저귀는 거친 뜰락에 찾아오느니 없어서. 대나무 드리운 창가에서 해가 저물도록 누워 책을 본다네. 결국 이 사일은 해가 저물도록이니까 하루 종일 이런 뜻입니다. 종일, 진일, 진종일 전부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다. 해가 저물도록. 자, 읽겠습니다. 쟁명쟁리 의하여오. 쟁명쟁리 의하여오. 프로살림 개미소라. 프로살림 개미소라. 작조 황계 인단절하야. 작조 황계인 단절하야. 죽창사일 와간사라. 죽창사일 와간서라.